go, can't do it alone. I've tried and I don't know why.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Slow it down, make it stop, or else my heart is going to pop. Cause it's too much, yeah it's a lot to be something I'm not.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 수다.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원래 지금 최영일 문화평론가님과 전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바쁘신지 연락이 안 되네요. 요즘에 이제 최영일 문화평론가님께서 채널A에서 매일 아침 생방송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최영일님과 할 얘기 중심으로 우아한 수다도 이야기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야기에 앞서 오늘 벌써 아침부터 비가 내려요. 오늘 일주일에 지금 두 번째 비가 내리고 있는 건데, 화요일인가 내렸었죠. 화요일에 내리고, 이제 목요일 오늘 내리고, 점점 봄비가 내려지면서, 이제 봄이 다시 오고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봄이라고 해도 좀 봄 같지 않은 그런 날씨였잖아요. 너무 춥고, 또 아니면은 쌀쌀하고, 감기 걸리고, 겨울과 못지않은, 저는 가끔 아침에 너무 추운데, 막, 영상 10도 이렇게 찍혀 있으면, 아니,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영상이라는 거지? 이러면서, 옛날에 완전 그 영하 날씨였을 때는 도대체 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날씨에, 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벚꽃이 피고, 목련이 피고, 길거리에 가면은, 그래도 꽃들이 만발해 있고, 또, 이제 봄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막 비가 주구장창 장대비처럼 내리는 게 아니라, 보슬보슬 내리는 그런 비가 오기 때문에, 좀 더 봄에 우리가 어머, 잠시만요. 어떡하지? 네, 최영일님께서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길을 걷다가 전화를 못 받았네요. 아, 네, 그러시구나. 지금 네. 방송 중이셨죠? 네, 지금 방송 중이었습니다. 네, 방송 중에 막 전화 받아도 돼요? 어떡해요. 지금 왔는데, 급한데. 그게 스튜디오 안으로 가는 전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지금 최영일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네. 이제, 못할 줄 알고 제 프로그램 바로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역시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서 네. 만약에 불통이면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냥 혼자 얘기를. 15분 동안 제욕? 그죠. 어떻게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좀 그러면 시그널도 틀고 이렇게 좀 시작해 볼까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최영일 그 남자의 시선. 네, 최영일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동 중이시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원래는 민소 스튜디오에 가서 네. 그 예쁜 강하나 옆에 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근데 이렇게. 지금 오전마다 이 민소도 아니고 무려 종편 네.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네. 이 시간이 안 맞는데 지금도 어제 재보선 끝났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논평하러 이제 종편으로 막 걸어가다가 네. 전화를 못 받았는데 마음은 거기 가 있습니다. 예, 알죠. 충분히. 봄비 내리고 있고 꽃들은 지고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화를 이제 제가 못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종편에 출연하시고 계셔서 바쁘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좀 구체적으로 욕만 바가지로 하시겠죠. 네, 지금 욕을 한 건데 제가 좀 예쁘게 꾸며보려고 하니까 이제 말이 좀 안 나오네요. 네, 우리 문화다락방 청취자들이야. 네. 모시라고라 우리 이유 형님 글이 보여. 네. 그 빈센트가 변절을 하고 종편 가느라고 민소를 찬밥 때우야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겠죠. 네. 알아요. 따가시네. 네. 네, 다 알아요. 오늘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얘기는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방송 하시는지 청취자분들에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오전 10시부터요. 네. 그 동아일보죠. 채널 네. A에서 네. 신문으로 보는 세상이라고 네. 아침 조간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이제 비교 분석해주는 시간에 한 네. 15분 논평하러 나가고 있는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다 이제 조중동의 일명 기사들을 주로 리뷰를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종편의 주 시청자들이 주로 보수층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얘기를 좀 뭐 이게 좌클릭은커녕 네. 중간의 입장에서 네. 합리와 상식적인 시각이라도 좀 보여드리고자 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오니 네. 우리 의식이 정말 높으신 민소 청취자님들도 네. 아 저런 활동이구나 하고 그냥 이 양해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종편에서 최영일님 얼굴을 이제 매일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뭐. 아, 네. 어쨌든 저의 방송을 펑크내시고 그 종편에서 네. 그래도 많은 활약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곧 민소의 제 프로를 만들어서 복귀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그냥 그 방송은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 당분간은 네. 우리 이제 9시 문화다락방은 목요일마다 아침에 통화로라도 만나뵈야죠. 네, 아, 어쨌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문화다락방을 위해서 몸을 네. 분신 이렇게 분할해서라도 만나러 네. 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네, 말씀드려.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네. 요즘 이제 우리 문화 뉴스 중에서 네. 뭐 바운스, 뭐 이 싸이 젠틀맨 여러 가지 있지만요. 네. 지난주에 얘기했죠. 오늘은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 어떤 영화죠? 그 우디 앨런 감독의 네. 로마 위드 러브. 네. 우리말로는 이제 로마 위드 러브 이렇게 이제 세 단어인데 네. 원제목은 앞에 투가 하나 붙어 있어요. To Rome with love 이렇게 네. 붙어 있는데 With love. 네. 이게 로마 관광을 빙자한 로맨틱 코미디예요. 네. 뭐 소시민적인 얘기고 그냥 네. 아기자기 재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우디 앨런이 작품을 하나 내서 네. 그때는 미드나잇 인 페리스 네. 유럽 파리의 투어를. 네. 심야. 네. 네. 그래서 이 작년에 이어서 유럽 투어 영화 같은 느낌인데 네. 그죠. 우디 앨런 영화를 왜 우리가 문화다락방에서 다뤄야 되냐면요. 네. 굉장히 재밌는 대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뭐 장인 장모, 부모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 결혼을 앞두고 연애하는 남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거기서 너무너무 재밌는 대사가 우디 앨런이 뉴욕에 사는 네. 미국의 미국의 이제 보수적인 중산층 아빠 예, 그 미국인 딸이 로마 여행을 하다가 네. 이탈리아 남자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돈끼리 예비 만남을 하러 이 우디 앨런과 그 부인이 이제 딸의 엄마가 같이 로마로 옵니다. 네. 근데 이탈리아는 이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거든요. 네. 혁명도 이제 20세기 초반에 있었거니와 굉장히 이제 노조도 강하고 네. 또 남유럽 사람들이 놀기를 좋아해서 네. 이탈리아 사람들 놀기 좋아하잖아요. 네. 이 안토니오 반데라스처럼 되게 느끼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죠. 음식도 주로 파스타 이런 거 네. 먹고. 치즈 근데 어쨌든 늘어나고. 사회주의적인 네.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네. 그래서 이 이탈리아 남자 신랑 후보는 이제 변호사인데 굉장히 노조주의자예요. 네. 근데 우디 앨런 이 미국인 장이 될 이제 아버지와 만났을 때 네. 노조 싫어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이 미국인 우디 앨런은 다소 미국이 지금 보수화되고 있죠. 네. 그런 영향을 반영한 듯 나도 젊을 때는 좌파였지만 빨갱이는 아니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네.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 지금 이제 세대 갈등과 비슷한 모양을 그러네요.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빨갱이는 아니었다. 빨갱이를 영어로는 레즈라고 하죠. 레즈. 네. 네, 말 그대로 이제 빨갛다는 뜻인데 네. 하지만 자기는 베리베리 레프트였다. 그러니까 매우 매우 좌파였다. 이런 네. 영어 대사를 쏟아내는데요. 네. 그런 아기자기한 대목들이 이게 단순히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네. 미국인과 유럽인 간의 어떤 사회 흐름을 보는 시각 차이 같은 것도 미묘하게 보여주고요. 아, 그러네요. 네. 아주 이 재미있는 이 코드들이 많이 담긴 네. 일종의 정치사회학적 코드가 담긴 작품이에요. 아, 정말 우디 앨런을 보통 그냥 뭐 낭만적인 아니면은 그냥 좀 로맨틱 코미디의 그냥 대명사 이렇게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 영화들도 그렇죠. 그렇고. 근데 저도 새롭게 지금 최영일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대사를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새로운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작품은 뭐 극장에서 직접 보시면 네. 2시간 즐겁게 보시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영화에 대한 평보다는 네. 이 우디 알렌은 누구인가? 지금 할아버지 감독인데 네. 그냥 말씀 지금 하신 대로 뭐 종종 로맨틱 코미디를 많이 만드는 네. 늙은 감독이구나. 네. 그렇지 않고요. 60년대 초에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직접 코미디도 쓰고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코미디언이었다가 네.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서 자기의 희곡으로 자기가 영화를 연출해서 돈을 갖고 튀어라라는 이제 굉장히 화제작으로 데뷔를 하면서 네. 영화 감독의 명성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 이제 78이거든요. 아, 네. 그런데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거의 그렇죠. 해마다 영화를 하나씩 만드는 정도의 이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우디 앨런을 소개드리고 싶은 이유는 네. 제가 선망하고 있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풍자와 비꼼을 가지고 네. 어떤 올바름을 지향하는 통찰력을 이제 작품 곳곳에 주지만 네. 또 하나는 이 현대인들이 성적으로 억압되고 소외된 심리를 다루고 있어서 네. 어찌 보면 이제 중년 노년 변태의 좀 초창기 모델. 네. 그래서 되게 섹슈얼리티를 잘 활용하는 풍자하면서도 정치적 비틀기도 잘하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21세기 지금 우리나라 트렌드에 딱 맞는 흐름이 네. 우디 앨런이 이제 60, 70년대에 시도했던 작품들이에요. 더 그래서 문제 제가 앞서 아주 나갔네요. 좋아하는, 네. 네, 앞서 나갔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섹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 이런 작품도 있고요. 네. 프로이트의 성심리학을 네. 영화 곳곳에 이제 집어넣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제가 더 좋아하는 거는 그걸 자학 모드로 풀거든요. 항상 이 불안에 시달리는 네. 이 강박과 컴플렉스, 뭐 열등감 그리고 이제 이 두려움에 이제 뭐 이유 없는 두려움, 네. 죽음 같은 것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현대 도시의 소시민, 네. 군중 속의 소외를 정말 이 포복절도하게 표현하는 감독이어서 저는 채플린 이후에 최고의 천재다. 예, 채플린 다음은 우디 앨런이다. 그리고 네. 둘이 이제 또 유태인이라는 공통점도 있어요. 그죠. 유태인들이 참 명민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문화예술적으로도 뛰어나고. 그죠. 근데 이제 또 유태인의 이제 자본, 금융자본주의의 이제 어두운 이면은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요. 네. 이스라엘이 또 너무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는 이제 참 특이한 고집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또 지탄을 받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네. 유태인들은 좀 천재적인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면 최영일님께서 이제 그런 우디 앨런에 대한 그런 평가를 지금 해주셨는데, 그럼 네. 청취자분들이 우디 앨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로는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그 작품들 중에. 그러니까 네. 이 대표작들을 훑어보면 되는데요. 네. 77년도에 네. 우디 앨런이 아카데미 각본상, 감독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작품으로 네. 이 애니 홀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리고 86년 작품, 그로부터 약 9년 후의 작품 중에 네. 한나와 그 자매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움이 이제 있는 영화들이 있는데 네. 좀 쉽게 로맨틱 코미디인 듯 하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가 최근작으로는 Everyone Says I Love You. 모든 사람은 사랑해라고 말해. 네. 이것도 이제 요즘에 이 미드나잇 인 파리스와 네. 또 올해의 로마 위드럼하고 궤를 같이 하는 작품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즐겁게 보면서도 이제 네. 배꼽을 잡을 수 있는. 근데 우디 앨런 60, 70년대 이제 초기 중기작들은 당시 네. 우리나라에 개봉되면 저게 뭔 소리여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도시민들의 생활상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한국의 생활상하고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네. 우디 앨런 영화들은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배꼽을 잡게 되는데요. 네. 한국 사람들이 우디 앨런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우디 앨런이 미아 페로우라고 하는 또 미국의 시대의 이제 뮤지컬 여배우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잘 하면서 아, 그죠. 한국인 네. 출신의 이제 딸을 입양을 해서 네. 이름도 순이에요. 순이. 한국 이름을 그냥 썼는데 문제는 이제 미아 페로우와 이혼을 하고 네. 딸하고. 순이가 이제 네. 20세 성인이 되던 때가 되자 네. 자기의 이 수양 딸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네, 참. 그래서 시대에 또 이 지탄을 받은 네. 윤리적으로는 이제 아주 못된 남자가 됐고 네. 특히 한국인들이 이제 그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우리 유교윤리에는 아주 이 얼토당토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순이와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고요. 네. 이 30대 순이와 70대의 우디 앨런이 네. 부부연을 맺고 있고, 네. 오늘 올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 양반이 아직도 성적 욕망이 줄지 않아서 네. 야, 조금 더 이 양반이 살면 이 손녀딸하고도 결혼하겠구나 아이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섭네요. 무섭습니다. 네. 그래도. 무서운데 네네. 그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근데 그러기에 좀 더 그런 영적인 영감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좀 특이한 그 그런 영화들을 면들이. 네.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예술가에게 네, 뮤즈란 그죠. 무엇인가 얘기 나눴잖아요. 이 우디 앨런이 끊임없이 뮤즈를 이제 탐닉해요. 네. 영감을 주는 여성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사귀든 안 사귀든. 대표적인 영화로 마이티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의 미의 여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마이티는 강력한 권능 있는 아프로디테라는 영화에서는 네. 그 예술가와 뮤즈의 관계를 또 영화화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예술가들은 이제 뮤즈를 통해서 이제 원천을 찾고 또 그만큼 우리 대중한테 그런 영화들을 내놓는 것 같은데, 그럼 최영일님께서 보실 때는 그 우디 앨런의 앞으로의 작품에서 좀 네. 어떤 작품들이 더 많이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지. 시간이에요. 네, 앞으로는요. 네네네. 우디 앨런의 이 코드는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이제 작품 성향이나 네. 스타일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네. 아마 제가 보기엔 아직은 이제 이 연로해 가지만 네. 에너지가 있어서 네. 초기작의 그 코드를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되 시대상에 맞게 좀 세련도를 높여가는데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여전한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감독으로 치면 네. 홍상수 감독이 코미디를 한다라고 보면 맞을 정도의 그런 일상생활의 아주 소소한 에피소드를 네. 이 관객들에게 극적으로 전달하는 재능이 있어요. 네. 우디 앨런이랑 이 섹슈얼리티와 정치 문제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우디 앨런과 홍상수 감독이 뭐 만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아시나요? 사실은 전 세계의 네. 모든 감독들은 네. 우디 앨런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영화 제작자, 예술가 입장에서. 그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뭐 봉준호 또는 이제 사실은 이 박쥐 만들고 최근에 스토커를 냈던 박찬욱 감독. 네. 굉장히 이제 이 극단적인 또 코미디, 블랙 코미디 요소를 쓰거든요. 그리고 홍상수 감독이 모두 다 우디 앨런을 나름 존경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아, 그렇군요.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전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여유 있는 시간에 네. 스튜디오에 앉아서 오래 같이 네. 이야기하기를 기대해볼게요. 저도 너무 그렇게 바라는데 어쨌든 언젠가 오겠죠, 그런 날이? 네. 그렇겠죠? 네, 오늘 방송도 잘 하시고요. 네, 그럼 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전화통화로 뵐게요. 네. 네, 잘 지내세요. 네, 들어가십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최영희 문화평론가와 함께 우디 앨런에 관한 그런 대중적인 심리 또한 아닌 좀 또 다른 그런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입니다. 거미의 비처럼 음악처럼 듣고 올게요.